안녕하세요. 우리촌 원정대 별별 박물관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풀로 꼬아서 만든 달걀 꾸러미인데요.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오늘 지풀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우뚝 솟은 아파트,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 그런데 여기서 지풀을 볼 수 있다고요?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풀이라고 하는데요. 지풀도 박물관이 있다고요? 이색 체험으로 똘똘 뭉친 우리촌 원정대 별별 박물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종로에 자리 잡은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 전통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 지풀 박물관 상당히 좀 빌딩 사이로 전통 가옥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지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집과 풀로 우리 조상들이 뭘 만들었었나 그거를 지금 30년 넘게 그 전부터 조사 연구해서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서 박물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 설립된 거는 18년 전 1993년부터 활동을 했고 2001년까지는 강남에서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하다가 2001년에 이 건물을 짓고 또 옆에 한옥관까지 확보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흔해서일까요? 이 지풀 박물관이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풀을 소재로 박물관을 열게 된 그런 동기가 있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농촌 답사를 다니면서 우리 민족이 그 풀의 경우 수만 년 전, 그리고 볏짚의 경우 이제 수천 년 전부터 그 집과 풀을 활용한, 그래서 그 속에는 엄청난 우리 민족의 지혜와 과학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문화가 아무 누구도 관심 없이 조사 연구하는 사람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마치 쓰레기처럼 쓸려 나가는 걸 보고 이게 엄청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데,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누군가 조사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노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건 뭐로 만들었으며 명칭이 뭐며 뭐의 용도가 뭐며 어떻게 엮었으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책도 내고 또 수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합성 물질이 가진 폐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재 아닙니까? 우리 땅에 나는 자연재를 그 활용한 지혜, 네.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전승이 돼야 된다. 언젠가는 이것이 가치를 찾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옛날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에 필요한 것, 재활용하고 재창조하고 여러 면을 우리 그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박물관을 열게 된 거죠. 짚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 부분이고, 푸른 짚처럼 일부러 재배하지 않고 산과 들에서 저절로 자란 것인데요. 짚이라고 하면 흔히 볏짚을 떠올리지만 벼를 포함한 밀, 보리, 수수와 같은 곡식의 줄기는 전부 짚이라고 하네요. 흔히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짚풀로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물건들을 만들었었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죠? 지금 이곳은 제1전시관인데요. 옛날부터 짚과 풀, 나무 등을 이용해 만든 각종 용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연장 없이 손만으로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용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지풀의 개념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짚 하면은 그 어원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곡물, 우리가 곡식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곡물의 그 줄기나 잎을 짚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볏짚, 벼의 짚은 볏짚, 밀짚, 보리짚, 조짚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어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한쪽에 풀이 있잖아요. 산과 들에 나는 여러 가지 부들, 억새, 갈대 뭐 이런 것들을 또 칡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조상들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볏짚만을 주제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재료 소재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농민이 창조해서 농민이 지켜온 문화다. 이런 생각을 관점에서 볼 때는 지풀 문화로 확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곡창지대에서는 같은 삼택이라도 볏짚으로 엮지만은 같은 삼택이라도 산간에 벼농사가 없는 데에서는 대나무라든지 이런 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창조해서 농민이 지켜온 문화, 농민의 문화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에는 지풀 문화를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짚하고 풀 사이에 콧말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쓰다 보니까 이게 거추장스럽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뺐더니 지푸라기, 그러니까 볏짚을 지풀로 알고 있는 말 하는 사람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오해가 좀 고쳐져야 할 텐데 싶어요. 예. 자, 박물관을 좀 둘러보니까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거는 뭐 1000점 미만이겠죠. 그러나 우리 수장고에는 볏짚, 밀짚, 보리짚, 풀 이런 거로 만든, 그러니까 지풀 관련 직접 자료가 수천 점 되고, 또 그거를 만드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하면 3000점이 넘을 겁니다. 예. 지풀 생활사 박물관에는 지풀 관련 민속자료 3,500여 점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민속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르신들이 직접 지풀을 이용해 만든 창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제2전시관입니다. 굉장히 솜씨가 좋죠?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기한 그런 물건이 있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관장님, 이거는 과연 어디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린이들이 만들다 보니까 좀 작아졌는데, 원래 이름이 여치집이고, 여치를 여기다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거를 처마 밑에나 이런 난간, 그러니까 마루 끝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여치가 이 속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여치 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걸어놓고 이제 감상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디오 시스템이네. 우리가 흔히 나무에서 여름에 보면은 매미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런 그렇죠. 그런 거죠. 매미도 넣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 여기다가 풀을 넣어줘요.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치가 나올 것 같죠. 근데 얘네들이 IQ가 올라가는 것밖에 모르지 이렇게 자기가 들어온 대로 나갈 지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여기다 풀을 넣어주면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여치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쪽을 보면은 뚫려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여치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먹이도 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집에다가 하나쯤 걸어놓으면 여치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을까요? 여치집 보면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실 텐데요. 달걀 꾸러미도 만들고 예쁜 인형까지 정말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풀의 쓰임새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지풀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전에는 농업시대란 말이에요. 국민의 8, 90%가 농민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그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생활 자료, 그러니까 식물이나 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료는 역시 주변의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생산되는 볏짚을 제일 많이 썼죠. 그걸 가지고 집도 짓고, 깔개도 만들어 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성격의 생활 연구를 제일 많이 만들어 썼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아직도 이 지풀을 이용해서 새끼를 꽂다든가 신발을 만든다든가 하는 장인들이 존재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장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농민들은 다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점점 돌아가셔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70대까지는 아직 어려서 젊었을 때까지 뭔가 그런 거 엮고 또 꼬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솜씨를 그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게 전승 교육입니다. 우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매일 쌀밥을 먹어도 볏짚이 뭔지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볏짚으로 뭘 만들어 썼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능을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또 전승 노력을 그 연구를 하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 박물관이 하는 역할이죠. 지풀 문화 보존을 위해 197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고 해외까지 나가셔서 지풀 문화를 연구하셨다고 하니 정말 관장님의 지풀 사랑은 쉽게 상상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박물관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참여해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보릿집으로 만들 건데요. 네. 보릿집으로는 여치집이나 복조리, 바구니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보릿집으로 보릿집 인형을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보릿집 인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형은 안 만들고 갑자기 웬 비디오 상영이냐고요? 도시 아이들은 좀처럼 지풀을 볼 기회도 없고 많이 생소한 게 사실인데요. 우선 먼저 지풀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겠죠?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죠? 이론 뒤엔 뭐? 바로 실습이죠. 드디어 시청각 교육이 끝나고 선생님 시범을 보는데 이거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표정들이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그럼 저도 이제 보릿집으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오늘은 보릿집으로 인형과 곤충 채집 바구니 만들기 체험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전 저를 닮은 예쁜 인형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풀이 밀리기 때문에 꼭 잡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처럼 곤충 채집 바구니를 만들 걸 그랬나 봐요. 아이들 솜씨가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풀로 바구니 만들기가 처음인데도 선생님 말씀 따라 야무지게 하나씩 만드는 손길이며 표정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처음 저번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볏짚을 만져보긴 했는데 이런 거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런 거. 집에 가져가고 맨날 곤충책 제갈 거예요. 한쪽에선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만들고 계셨는데요. 저희 세대도 이런 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아이랑 같이 해보니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옛것을 또 알게 되니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인형을 만든 아이들은 모두 장애우들인데요. 장애우들에게 지풀 공예는 심신안정과 학습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참 열심이죠? 저보다 더 잘 만들었네요. 짜잔! 제가 오늘 이 보릿집 인형을 만드는 것을 체험해 봤는데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지만 재밌었던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작품, 보릿집 인형 작품 어때요? 예쁜가요? 네, 제가 보릿집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좀 예쁜가요? 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네, 칭찬도 얻고. 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보릿집 인형 외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조리나 물고기 아니면 집뱀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은 종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주말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지풀 생활사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은 6,000원에서 10,000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풀 박물관에는요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전시물이 참 많다고 하니까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풀의 변신은 무죄.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지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풀의 변신에 깜짝 놀라게 될 테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답답한 도심 속의 이색 풍경. 지풀 생활사 박물관 한옥 건물 자체가 또 하나의 볼거리이자 아늑한 휴식을 제공하는 휴게소랍니다. 이 지풀 생활사 박물관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계획은 너무 많아서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를, 우리 지풀 문화를 알리고 또 그 가치를 보통 말하는 선양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욕심인데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리 주식인 밀집 문화권 그리고 벼가 주식인 볏짚 문화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볏짚 문화권 중에서도 볏짚을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제가 뭐 동남아도 다 다녀보고 중국, 일본 다 다녀봤지만 볏짚으로 이렇게 안 하는 거 없이 만든 민족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풍부한 자원, 문화유산 이거를 최대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좀 이렇게 알리게 하는 거 이것과 동시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분야 개척 이런 것들이 뭐 무한하죠 가능성이. 잘 몰랐는데요. 지풀 생활사 박물관을 와 보니까 조상들이 정말로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혹은 또 버려지고 하는 그 집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또 어떻게 느끼기에는 조상의 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잘 보이지 않고 또는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서로가 더욱더 많이 이런 조상들의 것들과 또 버려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소중한 전통을 생각하고 문화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풀을 찾아 평생을 바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대할 때 사라질 뻔한 전통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되곤 하니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지풀 문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전통을 조금씩 내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옛것을 잘 가꾸어야만 이 새로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옛 조상들의 지혜와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지풀 문화 더욱더 가치 있게 보존해야겠습니다.